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도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당뇨병에 대해서 나온 문제네요. 인슐린을 맞는 대상자가 땀을 흘리면서 시야가 몽롱한 경우 의심할 수 있는 것은 환각, 고혈당, 저혈당, 뇌손상, 저산소증인데 우리가 여기서 당뇨병은 뭔가요? 우리가 신체 내에서 그렇죠. 우리 혈액 안에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혈액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으로 해서 신장까지 손상할 수 있는 질환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증상은 우리가 다음 다식 다뇨라고 하죠. 목이 자주 마르고,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소변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체중 감소라든지 흐릿한 시력이나 두통, 발기부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질 분비물이라든지 질 감염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치유가 지연되고 감각 이상이나 저하, 그래서 팔다리, 특히 발 같은 것이 저리기도 하고 약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차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복시 혈당이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 고혈당 증상과 저혈당 증상 꼭 알아둬야 되는데, 고혈당일 때는 배뇨가 증가합니다. 아까 다뇨라고 했죠.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고 쉽게 피로하고 식욕은 증가합니다. 그에 비해서. 근데 저혈당 같은 경우는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이나 시야가 몽롱해지고 배고픔과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혈당이 답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를 치료를 해야 하는데 예방이라는 것은 규칙적인 식사죠. 될 수 있으면 짜게 드시지 않고, 그리고 균형 있게 하루 3끼 꼭 맞춰서 드시고, 그리고 계획적인 식단, 탄수화물 적게 드실 수 있는 식단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식후 30분이나 1시간 후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그리고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조절한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혈당이 300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하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더 증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혈당이 조절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약물요법 병행해야죠. 경구 혈당 강화제라든지 인슐린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슐린 같은 주사약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해야 되고, 당뇨병 대상자의 발간호 같은 거 아까 우리 감각 이상이 있다고 했죠. 특히 발의 감각 이상 같은 거, 저림 같은 게 오니까 발을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저혈당이 되겠네요. 네. 두 번째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여 생기는 질환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빈혈이죠. 네, 이것은 적혈구, 헤모글로빈. 그래서 빈혈인 경우에는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철분제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철분제 복용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타민 C와 오렌지 주스와 같이 하게 되면은 흡수력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해서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빈혈.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철분과 비타민C가 많아서 철분의 흡수를 도와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철분 섭취가 좋은 음식물에는 굴이라든지 달걀 노른자, 붉은 살코기, 콩류,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우유는 칼슘하고 비타민 D가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우유가 되겠네요. 네. 우리 4번 보시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팔다리 지방은 증가한다. 팔다리 지방은 감소할 것이고, 어깨는 넓어지고 골반은 좁아진다.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죠. 그리고 근긴장도가 증가하고 근육량은 감소한다. 근긴장도도 감소하죠. 근육량도 감소하고 척추간판이
축소되어 키가 줄어든다. 이게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엉덩이와 허리, 어깨 피하 지방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어깨 피하 지방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꾸부중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추는 여기서의 답은 척추관판이 축소돼서 키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번. 우리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에게 적절한 운동으로 옳은 것은 어떤 운동이 좋냐면 우리 수영이라든지 체조, 평평한 흙길 걷기 이런 것들이 좋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수영이겠네요. 우리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가장 좋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의 퇴화라거나 연골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의 변형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방 같은 경우는 아까 규칙적인 운동, 아까 수영이라든지 체조, 평평한 흙길 걷기 아니면은 체중 조절을 관절에 부담을 주면 체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죠.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꾸준하게 관절 운동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6번 보시겠습니다. 골다공증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우리 고관절 같은데 뼈세포가 상실돼서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인을 보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기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 같은 경우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 흡수장애라는 영양 흡수장애 및 칼슘 섭취 부족으로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 같은 경우는 골밀도를 골다공증을 더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증상은 허리 통증이나 잦은 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 키가 작아지고 등이나 허리가 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칼슘을 섭취해야 되고 적당한 체중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근육이라든지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나 아니면 산책 같은 것이 좋겠죠. 그리고 비타민 D 섭취. 그래서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한다고 했으니까 또는 우유하고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우유를 같이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금주라든지 금연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하면 1번이 되겠네요. 등이나 허리가 굽어진다. 예. 7번 보시겠습니다. 노인에게 있어 고관절 골절의 가장 큰 원인은 이라고 했네요. 비만, 낙상, 시력장애, 보조기 사용, 알코올 섭취. 뭘까요? 우리 이것은 낙상이죠. 네.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 골다공증에 의해서 주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에게서 낙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상으로 보면 서해부 근처에 대퇴부 통증이 있고 이동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본인이 대상자가.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은 낙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8번은 여성 노인의 비뇨 생식기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교시 통증이 감소한다. 질윤활작용이 증가한다. 질윤활작용이 감소하고 난소의 크기가 증가한다. 유방 지지 근육이 증가한다. 질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질윤활작용이 감소죠. 네, 이거 맞고 성교시의 통증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는 여성 노인 같은 경우는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적어지고 윤활작용이 감소되어서 성교시의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의 지지 근육이 위축이 되어서 가슴이 처지고 작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질윤활작용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네. (9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가 기침이나 웃음, 재채기를 할 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배출되는 요실금의 증상은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 혼합성 요실금, 이완성 요실금인데 우리 요실금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입니다. 이 요인을 보시면 방광 저장 능력의 감소로 인해서 아니면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로 인해서 또는 호르몬의 생산 중지로 인해서 요도 기능의 약화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침, 웃음, 재채기, 줄넘기 등 복부 내의 압력 증가로 인해서 이게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절박성이라는 것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이 절박성입니다. 그리고 역류성인 것은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조금씩 넘쳐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이 역류되는 것이 이게 역류성 요실금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혼합성은 같이 절박성이든 복합성이든 같이 섞여 있는 것이고 이완성인 것은 방광이 이완된 상태에서 요실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복합성 요실금이 답이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항상 기저귀를 채운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 채소와 과일 섭취를 줄인다. 더운 물 주머니를 제공한다. 이동식 변기에 가까이 둔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 수분은 2, 3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섭취해서 방광 기능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골반 근육 운동, 케겔 엑서사이즈 있잖아요. 그걸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채소라든지 과일 등 섬유질 음식을 섭취해서 우리가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요실금 예방입니다. 왜냐하면 변비로 인해서 장의 변비로 인해서 방광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실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변비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 답이 되겠네요. 네, 2번. 네, 11번 보시겠습니다. 남성 노인에게 전립선 비대증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전립선이 남성에는 요도에 전립선이 주위를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바깥으로도 커지면서 요도 쪽으로도 안쪽으로도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도가 약간 막힌다고 보시면 좁아진다고 보셔야겠죠. 그걸로 인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인에 보면 남성 호르몬의 감소라든지 그에 비해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한다든지 이걸로 나타날 수 있고요. 증상은 보통 아까 말한 것처럼 요도가 좁아져서 비대된 전립선으로 해서 요도가 좁아지거나 아니면 배뇨의 잔뇨감이라든지 아니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빈뇨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밤에 자주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자주 깹니다. 이런 야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및 예방은 약물요법 통해서 신장에는 손상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금주라든지 저지방 식사, 적당한 운동이라든지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을 보실까요? 소변 볼 때마다 따끔거려. 아니죠. 요즘 소변량이 많아진 것 같아. 세 번째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강해졌어. 소변을 볼 때 냄새가 심한 것 같아.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고 소변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아. 답은 5번이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증상 중에 잔뇨감이라든지 소변 줄기가 가나지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12번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자주 방광염이 발생하는 대상자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아랫배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데워준다. 요도 부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방문관으로 연계한다. 요양보호사가 도뇨관으로 소변을 배출시킨다. 유치도뇨관 삽입하는 것이나 물주머니 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물어봐야겠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도 부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은 것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방광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이나 보고해서 방문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뭐 틀렸네. 네.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13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피부가 바닥면에 접촉되어 혈액을 공급을 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질환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 욕창에 대한 개념 정리를 개념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이것은 욕창이죠. 네, 그 부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눌림이 닿게 되면 그쪽으로 지나가는 혈관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욕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우리 14번 보시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 변화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가나 뺨의 털이 감소한다. 표피가 얇아져 탄력성이 증가한다. 피하 지방이 줄고 각질이 없어진다.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굵어진다. 소양증은 밤과 겨울에 심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노인들은 이가나 뺨의 털과 각질은 증가하고 피부의 탄력성은 감소하죠. 그래서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그리고 상처 치여도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소양증 같은 밤과 겨울에 더 심하고요. 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건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게 5번이 될 것 같고요. 우리 15번 보시겠습니다.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몸에 꼭 끼는 옷을 입힌다. 욕창 부위 피부를 주물러 준다. 대상자가 원하는 자세를 유지해준다. 4번은 등 마사지를 한 후에 파우더를 뿌려준다. 5번은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 우리 몸에 꼭 끼는 옷이라든지 단추 달린 옷은 입히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욕창 부위를 두드리고 그 부위가 그쪽 피부를 주물러 주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두드려주고 마사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는 피부를 자극하거나 땅구멍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요즘에는 안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5번) 1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욕창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냉찜질, 온찜질, 조기 발견, 상처 치료 뭐죠? 이것은 당연히 예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창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체위 변경이라든지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답이 되겠네요. 네. 우리 17번 보시겠습니다. 욕창 예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영양소는 이라고 했네요. 우리 욕창에는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뭘까요? 단백질입니다. 비타민, 탄수화물, 칼슘과 비타민 D. 칼슘과 비타민 D 뭐죠? 우리? 골다공증이고 그 다음에 철분과 비타민 C는 빈혈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욕창 예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단백질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수분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C라든지 이렇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주체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단백질이라고 해야 돼요. 아연 같은 거 콜라겐이 함유돼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 18번 다음 중 노화에 따라서 피부가 건조해지며 거칠어지는 피부계 질환은 이라고 하네요. 피부 건선, 피부 습진, 대상포진, 피부 건조증, 그리고 피부 백반증이 있는데 피부 외층이 노화에 따라서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내외에 습도가 낮은 겨울 같은 경우라든지 비누라든지 세정제, 알코올, 목욕 중에 뜨거운 물을 사용 같은 것들이 이게 피부 건조증을 더 유발하고요. 그리고 증상은 피부 발적이라든지 부종이나 통증 또는 전환이나 손과 하지에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예방은 목욕 시에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욕 후 물기가 문지르지 않고 두드려서 말릴 수 있도록 하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 같은 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부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19번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피부 가려움증, 그 다음에 자결감이나 수포,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을 동반하는 발진은
이거 뭐죠? 예, 그쵸.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 답은 1번이고요. 우리 보통 대상포진은 50에서 60세에 1회 접종을 권하기도 하고 65세 이상은 1회 접종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치료 및 예방은 아까 바이러스제, 이건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제입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진통제라는 냉찜질을 통증을 줄일 수 있고요. 대상포진 백신 투여로 해서 세포성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고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도록 물집을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적절한 영양이나 휴식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여기 바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다음중 대상포진 발생 요인으로 오른 것은 건조증이다. 낮은 습도,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과식이나 과음이라고 했는데 관련 요인은 고령이나 나이 드신 분, 그 다음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트레스가 답이 되겠네요. 네. 우리 20문제까지 풀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이거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에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